자, 보시면 24쪽 1챕터 이영문 교수가 직접 쓴 황당무계 아리랑이라는 챕터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챕터는 한 손에는 피스톨을, 다른 한 손에는 측량기를 이라는 두 개의 챕터를 이영문 교수가 씁니다. 앞에 나오는 그 1장은 경찰의 직결총살이라고 얘기하면서 조정래 선생이 쓴 아리랑, 굉장히 유명한 소설책이죠. 한국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근데 그거를 갖다 이제 황당무계한 소설이다 라고 지금 이영문 교수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챕터는 국사교과서의 40% 수탈설이라고 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일제가 1910년대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토지가 40% 정도가 넘어갔다, 일제에 뺏겼다, 이런 얘기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영훈 교수는 실제로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 부분에서 중요한 또 일제시대 수탈사 경제사 연구에서 중요한 성과를 올렸던 학자입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업적 또한 하나하나 다 부정한다는 건 그건 기만이고, 그렇게 얘기한 학자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본인도 여기 챕터에서 시작하지만 이 아리랑이라는 소설은 소설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소설이라는 것은 자율적인 문학적 구성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적에 다른 사건의 이야기들을 채용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죠. 그것이 문학적 개연성과 허구성입니다. 역사학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역사학자는 사실과 공간과 시간을 아는 것 내에서 최신의 연구 성과 안에서 논리적 적합성을 갖고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첫 챕터에서 이영훈이 노골적으로 조정래를 비판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이겁니다. 너는 왜 소설책에 오류가 있겠었어?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소설가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소설은 기본적으로 개연성과 허구성을 갖고 쓰는 거야, 이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소설가인 조정래가 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지역과 위치가 이영훈 교수가 지적한 것과 다를지 몰라도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 벌어졌었던 또 다른 어떤 일제 침략과 참사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재현된 거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영훈 교수는 언제나 소설 아리랑을 갖고 문제를 삼는데, 이게 과연 적합한 비판인지에 대한 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챕터인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 이제 국사교과서의 40% 수탈설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부터 틀렸죠.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국사교과서에서 한국사교과서로 교과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국사랑 국사랑을 구분도 못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고요. 35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총독부는 토지를 신고하라고 농민들에게 신고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소유권 의식도 박약하고 신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몽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고 기한을 태연하게 넘겼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토지를 뺏겼습니다. 무려 40% 토지를 뺏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내용도 이해를 잘했고, 조선시대 때부터 토지 신고도 잘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40%나 약탈당했다는 얘기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예전에 배우던 이야기고, 실제로 1990년대 때부터 경제사학계의 비판, 그리고 경제사학이라는 것이 대두되면서 자체적인 연구의 비판 같은 내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약탈당하고 침탈당했던 토지는 전체 토지의 5% 미만이구나, 사실 5%도 굉장히 큰 토지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자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됐고, 학문적인 어떤 연구의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산림명 연구가 본격화가 되면서 결국은 산림까지 합쳤었을 때 한 40-50% 정도 되는구나로 입장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어떻게 나오냐? 교과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 신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신고가 안 됐던 왕실 토지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토지들이 약탈당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이렇게 되면서 이 토지 조사 사업 자체가 농민이 아니라 지주들 위주로 재편된 토지 제도였고, 농민의 조선시대 때 누렸던 경작권 같은 것들을 보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나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이영훈 교수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문제는 뭐냐? 이건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이미 90년대 때부터 치열하게 논쟁이 이루어졌고, 학문적인 수용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류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아예 옛날 70-80년대 때 역사 공부를 하고 그 통념에 사로잡혀서 최근의 역사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 그거 아니면 그냥
잘 역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 뭐 이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제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수탈만 강조하고 있고 없는 얘기를 너무 이렇게 막 지나치게 만들어서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마치 그런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역사적 왜곡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국정교과서 시대 이후에 수년에 한 번씩 교과서를 개정하고 그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전국의 가장 뛰어난 역사 교사들과 역사 교수들이 들어와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최신 내용을 반영하고 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서 이 글을 쓰신 이영훈 교수 자체가 무지하다라는 것 자체를 인증하는, 스스로 자증하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